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여러분은 암과 비만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암하고 비만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제 영상 구독자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과연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 기관에서 암과 비만에 대한 관련성 이것을 발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비만하고 암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암과 비만이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먼저 비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통 비만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체질량 지수, 즉 BMI를 사용합니다. BMI는 몸무게의 킬로그램을 신장의 제곱 이렇게 나누어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kg인데 키가 만약에 170cm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BMI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65kg 나누기 170cm를 미터로 고치면 1.7m죠. 그러니까 1.7m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이 경우라고 한다면 요거 계산해 보니까 22.49 뭐 이런 정도로 값이 나오네요. 이것이 체지방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 밖에도 허리 둘레 대 엉덩이 둘레 비율을 많이 이용합니다.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은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건강한 사람의 경우 허리가 33인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과체중인 사람이죠. 허리가 45인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비만인 사람의 경우 허리가 60인치. 이건 뭐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BMI로는 25에서 29.9까지를 과체중, 30에서 39.9까지를 비만, 40을 넘으면 심각한 비만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의 NHANES 이건 뭐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요렇게 쓰는 거를 줄여서 나타낸 건데요. 여기 결과에서 보면은 미국 성인의 70% 정도가 과체중이거나 또는 비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대단한 값이죠. 그런데 과체중이나 비만인 어린이 비율도 6세에서 11세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면 대략 17%, 6에서 11세 어린이 아닙니까? 근데 이 17%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다 그 얘기죠.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만 인구가 적은 편인데 2016년의 자료를 보면은요. 2016년에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 비율이 34.5%입니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한 3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서구적 식생활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로 인해서 점차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 하는 점에서는 결코 강 건너 등불이 아닌 것이죠. 비만과 암이 비례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는 국제암연구기구를 IARC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런데 IARC의 발표를 인용한 미국 질병통제소 CDC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13가지 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3가지 암이 어떤 거냐 하면은 뇌수막종, 다발성 골수종, 식도암, 갑상선암, 폐경 후 유방암, 담낭암, 위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난소암, 자궁암, 대장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폐경 전 여성 유방암, 즉 젊은 여성은 코호트 연구 결과 비만한 사람의 유방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링크 별도로 걸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여성은 비만에 무방비하게 안심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젊은 여성의 유방암에 한해서 그렇다는 뜻이고, 다른 암과 비만에 의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을 굳이 안고 갈 이유는 없겠죠. 비만과 암 위험에 대한 증거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호트란 말이 나왔죠. 코호트 스터디,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 이런 것처럼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 이것을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데, 이런 집단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태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해서 어떤 요인, 그리고 질병 발생의 그 상관관계,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비만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체지방이 많아지면 암 위험도 증가한다는 일관된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궁 내막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 내막증 요거하고 자궁 내막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이 뭐 근본적으로 이제 아기집이죠. 자궁에 내막이 있고 여기에 난관에서 이렇게 난자가 오고 수정된 태아가 이렇게 착상을 하게 되는 게 자궁 내막인데,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을 벗어난 다른 기관, 거기에서 이 마치 여자들이 이제 월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궁 내막이 두터워지고 얇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월경을 하듯이,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궁 내막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궁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궁 내막증 이거하고 자궁 내막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 하는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자궁 내막암은 비만 여성과 과체중 여성의 경우 정상 체중 여성보다 2배 내지 4배 이런 정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식도선 암은 비만 또는 과체중인 사람이 약 2배 이렇게 높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위와 심장암 2배, 간암 2배, 신장암 2배, 다발성 골수종 10에서 20%, 뇌수막종 20에서 50%, 췌장암 1.5배, 대장암 30%, 담낭암 60%, 폐경 후 유방암 20에서 40%, 난소암 10%, 갑상선암 10%와 같이 비만 또는 과체중인 사람의 경우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소개를 했죠. 이것이 5kg/제곱미터 이 정도 증가할 때 암 사망률이 10% 이것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만이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가능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기로 하죠. 첫째, 비만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염증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요 염증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DNA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 이 그림은 뭐 비만에 의한 염증에 따라서 손상이 온 경우는 아니지만, 요거는 UV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손상이 된 여기 DNA가 이렇게 깨진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건 뭐 참고 삼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DNA 손상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국소적 염증이 식도선 암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지방 조직은 과량의 에스트로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 비만인 사람들은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 이 얘기는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인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암, 신장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포는 세포 성장을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아디포카인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렙틴 같은 아디포카인은 체지방이 증가함에 따라 혈액에서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방암 환자 20만 명을 포함하여 82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정상 체중의 환자에 비해 비만 환자의 전체 생존율이 약 41%, 이 정도, 사실은 이 41% 아주 큰 값이죠. 이 정도의 생존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리뷰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및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방암 및 기타 연구에 따르면 안트라사이클린, 이거 사실은 항암제거든요. 그런데 이름에서 딱 보니까 안트라사이클린이란 요 이름에서 이거 항생제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안트라사이클린을 복용하는 비만 유방암 생존자에서 심장 독성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트라사이클린 가진 부작용이라 볼 수 있죠. 안트라사이클린은 스트랩토마이세스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항생물질 계열인데 항암제로 사용합니다. 심장 독성이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항암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암 부위에서는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비만은 자궁내막, 전립선, 췌장, 결장, 직장, 난소 및 일부 혈액악성 종양에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살 좀 찐 게 암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런 과학적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도 대사 질환의 한 가지로 접근할 그런 가능성, 요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식생활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통해 뭔가 근본적으로 생활 자체의 패턴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이 좋은 음식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 이걸 먹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내 생활을 관리하고 대사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고요. 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결국 노화도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개인들은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